한반도에서 가장 높고 신성시대는 산, 백두산. 지금은 고요한 푸른 눈동자를 품고 있지만 천년 전 이곳은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서기 946년경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화산 폭발 중 하나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천년의 대분화라 불리는 이 사건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600배가 넘는 에너지를 쏟아냈습니다. 화산재는 동해를 건너 일본 홋카이도까지 뒤덮었고 성층권까지 올라간 아왕산 가스는 전 지구의 기온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야말로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기 불과 20년 전 만주 대륙을 호령하던 거대한 제국이 하루아침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로 해동성국 발해입니다. 고구려를 계승하여 200년 넘게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군림했던 발해. 당나라조차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며 인정했던 이 강력한 제국은 926년 너무나도 허무하게 멸망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거란의 침공을 받은 지 불과 보름 만에 수도가 함락되었다고 합니다. 200년을 이어온 제국이 단 15일 만에 무너졌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몰락입니다. 그래서 역사학계와 과학계는 오랫동안 하나의 가설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혹시 백두산의 대폭발이 발해를 멸망시킨 진짜 원인은 아닐까? 오늘 우리는 1100년 전 사라진 제국의 마지막 순간과 백두산 폭발의 숨겨진 진실을 추적합니다. 먼저 발해가 어떤 나라였는지 짧게 짚고 넘어가죠. 698년 대조영의 건국한 발해는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규합해 세운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오경 15부 62주라는 탄탄한 행정구역을 갖췄고 당나라와 일본, 신라와 활발히 교류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특히 9세기 선왕대에는 영토를 최대로 넓히며 전성기를 구가했죠. 당시 주변국들은 발해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습니다. 결코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926년 1월 야유라보기가 이끄는 신흥강자 거란 요나라, 이 발해를 침공합니다. 기록은 충격적입니다. 거란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하여 발해의 방어선을 뚫었고 불과 보름 만에 수도 상경용천부를 포위했습니다. 발해의 마지막 왕 대인선은 흰옷을 입고 항복했습니다. 도대체 왜 수백 년간 만주를 지배했던 제국의 방어 시스템이 이토록 쉽게 무너졌을까요? 내부의 배신? 극심한 정치적 혼란? 여러 추측이 난무했지만 명쾌한 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 새로운 용의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백두산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의 기후와 지질 활동을 추적할 수 있게 되면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린란드 빙하의 얼음 코어와 백두산 주변의 탄화목 연대 측정 결과 10세기경 백두산에서 엄청난 규모의 폭발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밀레니엄 대분화로 불리는 이 폭발은 화산 폭발 지수 VEI 7등급으로 추정됩니다. 서기 79년 폼페이를 멸망시킨 베수비오 화산 폭발보다 훨씬 강력했으며 1815년 전 세계에 여름 없는 해를 가져왔던 탐보라 화산 폭발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땅이 울리고 하늘이 시커멓게 변합니다. 태양은 사라지고 하늘에선 불타는 돌과 유리가 비처럼 쏟아집니다.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화산재가 폐를 찌릅니다. 만약 발해의 중심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농작물은 전멸하고 식수는 오염되었을 겁니다. 가축들은 폐사하고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겠죠. 화산재가 5cm만 쌓여도 농사는 불가능해집니다. 하물며 수미터의 화산재가 도시와 농토를 덮쳤다면 국가의 기반 자체가 붕괴했을 겁니다. 식량 난민이 발생하고 전염병이 창궐하며 민심은 흉흉해졌겠죠. 고대 사회에서 자연재해는 곧 하늘의 버림을 의미했습니다.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을 겁니다. 화산 폭발 멸망설을 주장하는 측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백두산 폭발로 인해 이미 발해는 내부적으로 붕괴 직전의 상태였고 거란하는 그저 빈집을 털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15일 만의 허무한 패배는 그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혹적인 가설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기입니다. 역사 기록상 발해의 멸망은 926년입니다. 하지만 최신 과학기술로 밝혀낸 백두산의 결정적인 대폭발 시기는 946년경입니다. 무려 20년의 차이가 납니다. 나라가 망하고 20년 뒤에 화산이 터졌다는 얘기죠.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겁니다.
역사학계의 주류는 이 시기 불일치를 근거로 화산 폭발이 직접적인 멸망 원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발해 지배층의 내분, 피지배층인 말갈족의 이탈, 그리고 거란의 강력한 군사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죠. 하지만 과학계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은 전조현상에 주목합니다. 946년의 대폭발 이전에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중소규모의 분화와 지진이 지속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잦은 지진과 화산가스 분출은 멸망 전부터 발해 사회를 서서히 병들게 했을 수 있습니다. 흉년이 계속되고 민심이 이반되는 상황에서 거란의 침공은 결정타였을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발해 멸망 이후의 기록입니다. 고려사에는 946년경 하늘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리고 대낮에도 세상이 캄캄해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는 백두산 대폭발의 직접적인 증거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발해를 정복하고 그 땅에 동랑국을 세웠던 거란이 갑자기 만주를 포기하고 요동지역으로 급하게 철수합니다. 또한 수십만 명에 달하는 발해 유민들이 필사적으로 고려로 탈출하는 대규모 난민 사태가 발생합니다. 왜 거란은 힘들게 얻은 땅을 버렸을까요? 왜 발해 사람들은 고향을 등지고 목숨 건 탈출을 감행했을까요? 어쩌면 946년의 대폭발이 그 땅을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발해 멸망의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화산 폭발은 기울어가던 제국의 등을 떠민 마지막 손길이었을 수도, 혹은 멸망한 제국의 시신 위에 덮인 하얀 수위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1000년 전 그날 백두산은 깨어났고 찬란했던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백두산은 그날의 진실을 품은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의 역사는 때로는 무력하게, 때로는 끈질기게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발해의 마지막도 단순한 종말이 아닌 새로운 역사를 향한 또 다른 시작이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결국 다시 고요를 되찾은 저 백두산 천지처럼 시청자 여러분의 고단했던 하루도 이 깊은 밤 평온한 쉼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늦은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